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8월 7일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장이 급락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이너스 5% 안쪽 그 윗단으로 있는 거 플러스 수익 나고 있는 것들은 동시에 현금을 좀 만들어서 포트폴리오 대체를 위해서 현금을 좀 마련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게 안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련되고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즉각 대처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오후장 넘어가면 장이 그냥 폭락해버리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는 리셋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회전율도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좋은 종목도 들고 있었던 거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체크할 때는 외국인과 기관보다 우리가 높은 가격에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가격에 매수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종목이겠죠. 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가감히 정리해 주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손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보다 우리가 낮은 구간에 매수하기 시작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 뭐 6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준치는. 자, 그런 것들을 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날 드리블을 통해서 또 수익화낼 수 있다. 왜? 우리가 가이던스가 좋은 종목들을 투자한 것들이니까. 가이던스는 누가 보고 투자합니까? 예, 자산운용사라든지 펀드 매니저, 또 전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들하고 같은 패턴을 갖다 우리가 만들어내면 충분히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리커버링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다시 또 매수세를 또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 존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다시 정리하면서 천천히 한 발 한 발 또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좀 구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털지 못한 종목들이 아마 이런 종목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강원전선, 교촌 FMB, 마녀공장, 서진시스템, 머니QNC, 엑시콘, 뭐 질문도 많았고요. 이런 종목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은 화면을 좀 바꿔봤습니다. 왜 이렇게 화면을 바꿨을까? 상단을 갖다 열어놓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체적으로 말입니다. 전 고점, 저 구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 이상은 보지 말자라는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이제 이해가 충분히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윗단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구간을 제가 보지 않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올해 안에서는 승부수를 내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스윙 거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우리 그 LS 같은 경우 매수 첫날 하신 게 여기죠? 크게 뭐 하락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매수 단가 조절할 수 있고, 이때 30%잖아요. 제가 주로 강조했던 부분들,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은 좀 잡아두고 가자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서 한 번 더 잡아주셔도 괜찮을 거다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요? 30% 정도만 더 잡아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때 이틀 연속 양봉이잖아요.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쯤에서 음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양봉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럴 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매수한 구간대는 11만 5천 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매수하셨을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하단에서 분할 매수 이야기 드렸으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뭐 주가가 뭐 해서 오늘하고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주가가 쭉 치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다시 원금 회복되는 내용이니까 걱정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다시 뭐 우리가 스타트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종목들이 다 화면이 이 모양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 윗단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올해 고점은 확인을 했다라는 것들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수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올해는 뭐 12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전고점 정도까지 지수 상단 안에서만 우리가 플레이를 해나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윗단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또 실현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11만 원에서 15만 원만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물린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물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직전 6개월 평균치까지만 보는 것들이 지금 여기 이 구간이에요. 사실 여기를 보고 가는 것들이요. 사실은 여기 윗거는 그 다음에 이제 홀딩하면서 가면서 봐야 되는 것들이고,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봐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평균 매수 단가 조절 잘 해주셔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가운전선 같은 경우도
LS하고 같이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등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과 반등이 거의 뭐 퉁퉁 치고 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차익물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해 주셔서 저는 한 35,000원 정도쯤에서 기존의 보유 물량 대비해서 조금 더 분할 매수 더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캐시밸류가 한 40%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택을 하셔야겠죠? 뭐 그렇죠.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겠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왜냐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기준치를 잡으면 121 이평 있지 않습니까? 이 하단 쪽으로는 평균 매수 단가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오른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수렴을 좀 해줘야 되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서 가야 돼요. 가급적이면 말입니다. 35,000원 이쪽 라인 쪽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포인트 잡아서 해주시고 그 윗단으로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없잖아. 그냥 홀드하고 가면 되지. 왜 거기서 더 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상황이 그런 거야. 갑자기 일단 반등이 빵 치고 올라왔어요. 상승폭으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10중 하나 정도가. 자, 그러면 그때는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익은 나지 않았지만 원금이 돌아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바로 이제 다시 찾아서 다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시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고 아래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분할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 주시는 쪽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온전선에 대한 출구 전략입니다. 아마 다른 것도 비슷하게 이야기 드릴 것 같아요. 교촌 FMB 우리 아무도 매수 안 하셨죠?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 잡아서 이것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222동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치로 해서 여러분들 비중 조절해 가시면서 공략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추가적으로 이 하단은 세대가 열려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단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사놨던 애들 뭐예요? 외국인, 기관, 개인 다 물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구간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분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생각하시고 얘 같은 경우는 운이 좋으면 여기 윗단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8,000원대에서 저 만원대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20% 이상 우리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셔도 되는 때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코스트코 아시죠? 여기 이제 전체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매수 단가를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볼게요. 24,000원. 그죠? 이 정도에 보유하고 계실 것 같고 지금 제가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여기 이 구간에서 21,000원 정도 수준에서 뭐 했냐면 여기 대표이사가 지분을 갖다가 블록딜을 좀 했어요. 그런데 21,000원 지금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준 아랫방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뭐 매물 던지겠어요?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 생각해보면 이 아랫돈 쪽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할 매수 한 번 정도 더 해주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 라인 있잖아요. 22,000원 라인 정도 아래쪽으로는 들어와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하셔서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면 시황이나 내용들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는 쪽으로 가면 충분히 저는 나중에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여기인데 그 자리까지 안 간 거잖아요.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던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사실은 이 종목 조금 보유하고는 있긴 한데 보통 보면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건 스몰캡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포트폴리오가 비중이 다 똑같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근데 조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1,000만 원을 평균적으로 들어간다 한 종목당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비중이 한 5% 정도 수준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종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비중 이제 한 50% 정도 더 담아서 평균 매수단가 낮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22,000원 언더로 낮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과감히 하는 거죠. 안 됐다 하면 뭐 어차피 뭐 손절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서 한 번 정도 사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캐시점 마크인데 저는 여기서 한번 이제 또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0일 라인에서 한 번 사고 자, 220일 라인에서 한 번 샀으니까 지금 현재 정도 주가 그죠? 그 수준에서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니까 아래쪽을 지금 양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봉에서 하지 마시고 음봉 내려오고 다음번 양봉짜리 그런 쪽 특히 이제 시간의 거래 이런 쪽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ESS 분야는 사실은 다르잖아요. 제가 오늘도 뭐, 글쎄요. 나노팀이나 아니면 한중 NCS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이야기 드리고 싶기는 했으나 그런 건 약간 테마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 쪽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으나 여러분들 일단은 ESS 쪽에 이런 포인트를 제가 이야기 드린 종목이 있고 일단 신규 종목보다는 기존 종목을 갖다가 다시 수익화 시켜 나가면서 가야 되는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쁜 종목으로 들어간 건 분명히 아니니까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충분히 체크해 주시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퀸시에 대해서 질문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략을 좀 바꿔야긴 해야 되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구간이 평균 매수 가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3, 4까지만 일단 보고 공략을 다시 설계를 한다, 리세팅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우리가 공략한 포인트는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3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평균치 사실은 저도 뭐 3만 원이에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만 원 조금 안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85, 28,500원까지는 충분히 낮춰서 조정을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타겟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4,0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윗단으로 가는 것들은 이제 상황 봐서 그때 홀드하면서 우리가 가는 전략 속에서 우리가 펼쳐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이런 건 전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매크로가 악화되는 과정, 사실은 매크로가 악화되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이 구간이에요. 실제로는 3만 원, 3천 원부터 내려온 구간만큼 말입니다. 대부분 매크로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발생이 됐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매크로 때문에 하락한 거는 대부분 실적이 좋아질 때 대부분 그 자리까지는 대부분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고 동사가 전체적인 직전 6개월 평균 매수 가격은 34,000원이라는 점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들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고 가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략을 이렇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285에서 28이나 285 정도 맞춰가지고 3, 4 정도에서 수익 실을 해 나가는 걸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엑시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6개월 평균 가격이 얼마냐라고 보면 22,000원 정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구간까지는 올라온다라고 보시고 해석을 하고 하단은 얼마예요? 최근에 유상증자 했잖아요. 그 가격이 15,000원입니다. 15,100 얼마인데 그 중요한 게 아예 하단은 이 정도 생각하고 그리고 하단과 여단 사이에서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 정도에 들어갔어요? 18,000원 정도쯤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은 이 정도고 안 들어가신 분은 지금이 좋은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5,000원보다 싼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래 쪽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저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낸드 쪽 관련된 쪽은 뭐 지금도 뭐 앞으로 성장하는 쪽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갭 사이에서 놀리면 될 것 같고 평균 매수한가 조절하셔야 된다면 16,500원 정도까지는 맞춰놔야지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또 수익성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서 오른쪽으로 시나리오를 전략을 만들어 놨습니다. 시나리오는 우리가 매크로 때문에 환경이 늘상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나리오를 다시 리바이징 할 수 있는 건 리바이징 하시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빨리빨리 시나리오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시 타겟팅 설정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직전 6개월 평균 매수 단가 부분보다 내가 높은지 낮은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맞춰 나가면서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적어도 말이에요. 중위 가격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단과 상단, 그러니까 평균 매수 단가, 직전 6개월 평균 매수 단가와 하단 부분에서의 중위, 그 하단 쪽으로 내려와 줘야지 수익성을 갖다 우리가 확보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매수 공략 포인트 잡는 것 같은 경우 코덱스 레버리지 하면서 제가 계속 팔로우 해드릴 테니까
그렇고요. 엑시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생각해 15,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잡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매물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윗단에 계신 분들 평균은요, 24,000원이라니까요. 저 고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 24,000원 고점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얼마큼 낮추는 거예요? 예. 낮춰서 22,000원을 맥스로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래해 나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리바이징 하세요. 매일같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종목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수 포인트와 매수 가격일 것입니다. 매매의 기본은 주가가 낮은 구간에 매수해서 반드시 매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수익 추구는 결국 좋은 기업 내용과 매수 시점입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종목에 대한 영상 리포트 이후 오투정, 즉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시간을 통해 하루하루 변화하는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 전용 영상을 통해 매일 리뷰하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수 노하우와 매수 시점, 즉 매수 가격입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 전용 오투정과 아카데미를 통해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